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척박한 환경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의 생존 확률이 실제로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정신에 발달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불공평에 화를 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 화를 내야 하는지도 일단 불분명하고요. 안녕하세요. 인생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산다는 게 뭘까요? 산다는 게 뭔지 알 것 같다가도 다시 문득문득 삶이라는 게 참 이상하다, 오묘하다,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런 거죠. 일단 드러나는 걸로 볼 때 삶은 행위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다가 늙고 병들어 죽는 것. 그 사이에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맺고, 일하고, 놀고, 사랑하고, 이별하고, 무언가를 잘하기 위해 배우고, 연습하고, 돈을 벌고, 인정받고, 혹은 실패하고, 낙담하고, 이 모든 행위들이 죽기 전까지 계속되는 것이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행위들이 가지는 의미나 가치는 정작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런 행위들의 결과로 우리는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됩니다. 돈이나 사회적 지위, 인간관계, 지식이나 실력, 건강, 이런 것들을 얻는 거죠. 두 번째로, 이런 행위들은 그 자체로 경험입니다. 근데 경험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경험이라는 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경험의 본질, 경험의 핵심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경험이라는 건 결국 무언가를 느끼는 거죠. 우리가 경험할 때 느끼는 것, 감각, 느낌, 감정, 이런 것들입니다. 잘 구워진 삼겹살을 먹을 때 그 고소한 감각,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볼 때 감각적인 만족을 느끼죠. 테이블을 닦다가 튀어나온 가시에 찔리면 감각적인 고통을 느낍니다. 이런 감각이 주는 느낌에 기억과 생각에 의한 판단이 작용하면서 감정이 생겨나죠. 그 생각의 길을 따라서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정은 생각, 그러니까 사고방식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 다른 상황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100평짜리 고층 펜트하우스에 사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저녁마다 혼자 붉어지는 서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반면에 반지하 방에 사는 어떤 신혼부부를 상상해 봅시다. 이 부부는 농담이 잘 통해서 수다가 끊이질 않아요. 반지하 창문 밖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끊이지 않지만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농담 따먹기 하는 저녁을 보내고 있어요. 뭔가 낙원 같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외적인 상황이 우리 생존과 감정에 상당히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방식을 잘 정비해서 최대한 긍정적인 기분으로 사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 사고방식이라는 건 사실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갖게 된 삶에 대한 기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전략들이 있지만 일단 크게 척박한 환경 전략, 풍요로운 환경 전략, 이렇게 둘로 나눠보겠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동물들에 비해 많은 부분이 비어있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식욕, 성욕, 수면욕 같이 바뀌지 않는 게 생존에 유리한 것은 본능으로 갖고 태어나고요. 그런 것들이 상황에 따라 쉽게 사라져버리면 생존이 굉장히 위태로워지겠죠.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기 때문에 삶을 연명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반면에 상황에 맞게 적응하는 게 유리한 것들은 태어나면서 학습을 통해 발달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아 때부터 유아 시절에 우리는 정신의 기본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 이후에 형성되는 것들은 이 기본 틀에 세부적인 보완과 수정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자, 먼저 척박한 환경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태어났는데 배고파서 울어도 먹을 게 내 입으로 잘 안 들어와요. 누군가 자꾸 고함치고 혼내는 것 같고 무섭고 그런 느낌을 계속 받는다고 해봐요. 좀 크면서는 자주 맞고 혼나고 부모로부터 칭찬받는 일은 거의 없어요. 지지받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스스로 헤쳐나가지 않으면 나를 돌봐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정신은 이런 상황을 생존에 불리한 척박한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내 생존에 필요한 건 내가 챙겨야 돼요. 내 거를 나눠줄수록 내가 굶어 죽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베풀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환경이 척박할수록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많아질 테니까 마음을 쉽게 열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나 지금 우습 기분 아니거든?
생존하는 것도 버거워. 지금 웃고 즐길 때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무의식 중에 쌓이게 됩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의 생존 확률이 실제로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정신에 발달하게 된 겁니다. 우리 정신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인 거예요. 이런 기본 전략을 가진 사람은 자라서도 상황을 비관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늘 비상 상황을 위한 대비가 우선입니다. 더 잘 긴장하고 마음을 푹 놓지 못합니다. 사람한테도 마음을 잘 열지 못합니다. 나눠줄 감정 에너지가 별로 없어요. 낭비하고 사치할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모험 같은 것도 잘 안 합니다. 실패하기 쉬운 일들에 잘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사치 같거든요. 실패하면 잘 포기합니다. 지금 내가 뭔가를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존을 안정시키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풍요로운 환경 전략은 어떨까요? 태어나자마자 포근한 감촉이 부드럽게 감싸 안고 따뜻한 미소, 젖과 꿀이 흐르는 환경, 배고플 틈이 없어요. 바로바로 먹여주거든요. 부모의 사랑과 지지가 넘쳐나고 필요한 것들을 부족하게 느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집에 가면 언제나 먹을 게 또 있으니까 친구들한테 베풀기도 쉬워요. 이런 기본 전략을 가진 사람은 자라서도 상황을 낙관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갖게 되겠죠. 긴장을 잘 안 하고 사람한테도 마음을 잘 열어요. 남들에게 충분히 관심을 기울여도 될 만큼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당장 내가 위험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나에게도 유리합니다.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인간관계의 유대가 좋아서 사회적 안전망이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도전을 더 잘해요. 실패해도 다시 또 도전하는 게 비교적 쉽습니다. 어차피 생존은 충분하기 때문에 더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 도전해도 괜찮은 거예요. 뭐 몇 번 실패해도 생존은 안정적이다 이런 거예요. 대체로 이런 식입니다. 좋은 부모와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행운을 가진 사람은 커서도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불운해서 좋은 부모와 좋은 환경을 갖지 못한 사람은 불행하게 살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런 걸 생각하면 삶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고 씁쓸합니다. 고작 운으로 결정되는 거라는 말인가 싶은 거죠. 그렇다고 세상의 불공평에 화를 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 화를 내야 하는지도 일단 불분명하고요. 그렇다면 불운하게도 척박한 환경 전략을 갖게 된 분들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일단 이 기본 전략들의 유효성을 생각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신의 이런 발달 메커니즘은 이미 석기 시대에 완성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길게는 몇십 년에서 짧게는 10년 안쪽으로도 불경기, 호경기가 바뀔 수 있지만 원시 시대는 삶의 환경이라는 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의 바뀌지 않죠. 수렵 채집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까지 몇만 년 동안 천천히 바뀌어 왔기 때문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문명 사회와는 다릅니다. 원시인 한 사람이 일생 동안 겪는 삶의 환경은 거의 정지 상태였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세운 기본 전략이 척박한 환경 전략인 경우에는 늙어 죽을 때까지 정말 척박한 환경에서 살다 죽는 거예요. 반대로 어렸을 때 풍요로운 환경 전략을 세웠다면 늙어 죽을 때까지 풍요로운 환경에서 살다 가는 거고요. 그런데 현대사회는 자라면서 환경이 급변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렸을 때랑 커서랑 환경이 굉장히 다를 거예요. 어쨌든 현재 시점으로 보면 생존에 대해서는 굉장히 풍요로운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취직도 어렵고 해조선인데 무슨 소리냐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사회에서 실제로 굶어 죽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떻게든 생존할 수는 있잖아요. 과거 원시 시대의 풍요로운 환경보다도 물질적으로는 훨씬 풍요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정신의 전략이 풍요로운 환경 전략인 게 기본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도전하고 실패해도 더 쉽게 재도전하고 긴장을 덜하고 사람들한테 마음을 쉽게 열고 그래서 사람들과 튼튼한 유대를 맺고 그런 사람이 아무래도 생존에 훨씬 유리하겠죠. 그런 식으로 뭔가 인생을 쉽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별로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악착 같지도 않은데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고 운이 좋은 것도 같아요. 뭐 꼭 성공하지 않았어도 그런 대로 만족하면서 지내는 것 같고요. 그런 사람들이 풍요로운 환경 전략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박한 환경 전략을 가진 분은 자신을 이런 식으로 설득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세상을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건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지금의 내가 생존을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 물론 이게 한 번에 설득되고 딱 바뀌진 않습니다. 정신의 기본 틀이자 대들보인 만큼 아주 탄탄한 기둥이거든요. 꾸준히 설득해야 돼요. 자신이 생존을 위해 가진 것들을 계속 상기시키세요. 자가든 전세든 월세든 어쨌든 내 몸 누일 곳, 추위를 피할 곳이 있지 않냐. 원시시대의 동굴 속에서 겨울날 때에 비하면 지상 낙원이라고 할 수 있지 않냐. 무슨 만능 기계 같은 컴퓨터가 있어서 수많은 걸 할 수도 있고, 또 핸드폰 같이 신비한 마술 도구도 있고, 먹고 싶은 거 웬만하면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쓸데없이 랍스타 같은 거 특별히 꼭 먹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일단 생존하는 데 필요한 음식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유대관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가 깊을수록 연대를 넓고 튼튼하게 맺을수록 생존에 유리하긴 합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도 생존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 정도로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계속 안심시키세요. 사실 생각이 아니라 경험을 바꾸는 게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릴 때 세상이 척박하고 각박하다고 믿게 만든 경험들을 상쇄하는 다른 경험들을 입력하는 거죠. 이런 분들도 풍요로운 환경에서 마음이 넉넉한 사람들과 함께 오래 살다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서서히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만나기가 쉽지 않죠. 운 좋게 기회가 있더라도 넉넉한 사람들 안에서 지내는 게 처음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자신의 현재 상태에서 경험의 질을 바꿔나가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같은 만둣국을 끓여 먹더라도 먹을 게 겨우 냉동만둣국 뿐이라니 참.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는 것과 그러고 보니 굶어 죽을 일은 없잖아. 이렇게 먹을 게 널린 세상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는 건 다르죠. 같은 행위지만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죽을 일도 없는데 나는 뭐 때문에 그렇게 촉각을 곤두세우며 살았던 거지? 초원에서 맹수의 습격을 대비하듯이 살아왔잖아. 물려 죽을 일 같은 건 이제 없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이 좋은 세상 마음껏 즐기며 살자. 이렇게 서서히 마음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정신이 깊이 뿌리내린 척박한 환경 전략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을 더 편안하게 바라보고 사람에게 더 마음을 열 수 있게 됩니다. 아주 천천히요. 너무 천천히 변한다고 조바심 내지 마시고 긴 마라톤을 한다 생각하세요. 이 라틴어 문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Dum vita est spes est.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감사합니다.